은퇴 후 매달 새어나간 돈의 정체에 아무도 경고하지 않은 착한 소비.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상상을 합니다. 이제 좀 천천히 살아야지. 돈 욕심 덜 내고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동안 못했던 배려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챙기면서 살자. 그런데 막상 은퇴 이후의 현실은 예상과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분명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명품을 산 것도 아니고 큰 투자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통장 잔고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매달 큰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1년쯤 지나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사라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두려워하는 건 병원비나 생활비 부족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자들의 지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 소비입니다. 누군가 밥 한 번 사는 것, 손주 용돈 챙겨주는 것, 자식 힘들다기에 조금 보태주는 것, 지인 부탁 거절 못하고 보험 하나 들어주는 것, 건강 챙긴다고 이것저것 사먹는 것. 이런 소비는 이상하게 죄책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충동 소비나 과시 소비는 스스로도 경계합니다. 하지만 착한 소비는 경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은퇴 이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중요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웬만한 실수도 월급이 메워졌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한번 세기 시작한 지출 습관이 평생 현금 흐름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은퇴 세대는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라는 정서가 강합니다. 가족 중심 문화도 강하고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인색하면서도 남에게는 이상하리만큼 제너러스합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노후의 안전판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은퇴 후 재무 상담을 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상 밖의 지출 대부분이 거창한 소비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고 인간적인 소비입니다. 그래서 더 공감이 갑니다. 사례 1. 자식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63세 김성호 씨는 퇴직금 일부를 예금으로 굴리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있었고 집 대출도 끝난 상태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노후 준비 잘한 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3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자 산후조리 비용도 일부 지원했습니다. 몇 년 뒤에는 사업이 어렵다며 생활비를 부탁했습니다. 김 씨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식인데 어떡해. 지금 힘들 때 부모가 도와줘야지. 문제는 이런 지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은 지원이 반복되면서 예금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계획했던 노후 현금 흐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가장 힘들어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프면 병원비가 겁난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주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지속 가능한 도움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내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도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부모의 희생이 장기적으로는 가족 전체의 위험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례 2. 건강 챙기려다 건강보험보다 더 썼어요. 은퇴 후 가장 많이 늘어나는 소비 중 하나가 건강 관련 소비입니다. 58세 박정희 씨는 퇴직 후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니 몸의 작은 신호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TV에서 좋다는 영양제를 사고 관절 건강식품을 정기 구독하고 비싼 효소와 단백질 제품도 챙겨 먹었습니다. 여기에 마사지기, 건강침대, 기능성 신발까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월 고정 지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가 나중에 가계부를 정리해보고 놀란 건 건강 관련 소비가 한 달에 70만 원이 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실제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은퇴 이후 사람들은 건강에 민감해집니다. 당연합니다. 몸이 자산이 되는 시기니까요. 그런데 이 불안을 마케팅이 파고듭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면역, 항산화, 관절, 혈관 같은 단어에 쉽게 흔들립니다. 문제는 건강을 위한 소비와 건강 불안을 달래기 위한 소비는 다르다는 겁니다. 걷기와 수면은 돈이 거의 들지 않지만 효과는 큽니다. 반면 불안 때문에 반복 구매하는 제품들은 생각보다 삶의 질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관리보다 건강상술 구분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사례 3. 외로운 게 싫어서 계속 사람을 샀어요. 은퇴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연락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공허함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61세 이정훈 씨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심심해서 지인들과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거의 항상 본인이 계산했다는 겁니다. 내가 형인데,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도 사람은 만나야지. 처음엔 한 달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늘고 골프 약속이 생기고 커피값과 식사값이 반복되면서 지출이 커졌습니다. 사실 이 씨는 외로웠던 겁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특히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관계 유지 비용이 계속 커지면 결국 경제적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 스트레스가 다시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소비 없이도 이어질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걷기 모임, 공공 프로그램, 동네 취미 활동처럼 비용 부담이 적은 관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가 오래갑니다. 왜 착한 소비는 더 위험할까? 착한 소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자기 합리화가 쉽다는 데 있습니다.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건강은 돈 아끼면 안 되잖아. 사람 잃는 것보다 낫지.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감정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깁니다. 60세 은퇴 후 90세까지 산다면 30년입니다. 직장 생활만큼 긴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얼마를 모을까에 집중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안 세게 관리할까입니다. 큰돈 한 번 잃는 것보다 무서운 건 매달 조금씩 흐르는 지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작은 반복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커피 몇 번, 용돈 몇 번, 건강식품 자동결제 몇 개. 이런 것들이 모여 1년에 수백만 원이 됩니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검소함 자체가 아닙니다. 내 돈이 어디서 감정적으로 새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은퇴 후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기준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젊을 땐 돈 버는 법만 배웠지 쓰는 법은 못 배웠다. 맞는 말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소비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남을 위한 소비보다 나의 지속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도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플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무리해서 퍼주는 사람은 다릅니다. 은퇴 후 진짜 현명한 사람은 무조건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 중에서 이건 정말 필요한가? 가 아니라 이건 불안, 미안함, 외로움 때문에 쓰는 돈인가? 를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노후 자금은 생활비가 아니라 감정에서 새어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사람은 은퇴 후 더 쉽게 감정 소비에 흔들릴까? 단순히 의지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의미 있는 관계와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뇌가 변화합니다. 이것은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도 오래 연구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 로러 카스텐선의 사회정서 선택 이론 SOCIOEMOTIONAL 실렉티버티 시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시간이 한정적이라고 느낄수록 미래의 성취보다 현재의 감정 안정과 관계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 더 성공할까? 어떻게 더 벌까? 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관심이 바뀝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까? 어떻게 덜 외롭게 살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이런 감정이 삶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문제는 소비시장이 이 심리를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은퇴자를 겨냥한 산업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단순했습니다. 건강식품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프리미엄 시니어 케어, 효도형 건강 패키지, 관계 회복 여행, 중년 힐링 클래스. 이런 상품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건드립니다. 외로움, 불안, 소속감, 가족에 대한 미안함. 이런 감정에 소비를 연결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불안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뇌과학에서는 외로움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통증과 비슷한 방식으로 뇌를 자극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돈을 씁니다. 불안을 줄이려고 소비합니다.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선물합니다. 즉, 은퇴 후의 소비는 생존형 소비보다 감정 조절형 소비가 많아집니다. 더 무서운 건 나는 괜찮다는 착각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원래 돈 막 쓰는 사람이 아니야. 실제로 맞습니다. 대부분 성실하게 살아온 세대입니다. 허세 소비나 충동 구매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착한 소비에 더 약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비를 도덕적 행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돈 보내는 건 소비가 아니라 책임처럼 느껴집니다. 지인 밥 사는 건 인간관계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식품은 치료비 절약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소비는 죄책감 대신 만족감을 줍니다. 문제는 뇌가 여기서 보상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도와주면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보상 관련 신경전달 물질이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 좋은 사람 역할 자체가 심리적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됩니다. 힘든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돈은 줄어드는데 스스로는 절약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건 절약 기술보다 경계 설정이다. 많은 재테크 책은 은퇴자에게 아끼라고 말합니다. 커피 줄여라. 외식 줄여라. 구독 끊어라.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거절. 자식 부탁 거절하기 어렵고, 친구 부탁 거절하기 어렵고, 보험 설계사 권유 거절하기 어렵고, 좋은 일이라는 말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관계 중심 문화가 강합니다. 정 없다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재정이 흔들리는 사람들 중에는 착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은퇴 이후의 자산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병원비이고 미래의 돌봄 비용이고 내 선택권입니다. 지금 무리해서 남을 도우면 나중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좋은 사람보다 지속 가능한 사람이 중요하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버팁니다. 실수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한번 흔들린 현금 흐름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후의 불안은 단순히 돈 부족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괜찮을까? 이 질문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무조건 희생하는 사람보다 자기 삶의 균형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오래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자식도 돕되 한도를 정하고 인간관계도 유지하되 무리하지 않고 건강관리도 하되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현실적인 노후 준비입니다. 노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오래 버텨야 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오래 안정적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돈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감정과 소비 사이에 거리를 둘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